자, 그래서 우리 요거 텍스트 어널리시스,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컬처럴 어널리시스, 오늘날 현대 문화와 관련된 질문들 한번 해봅시다. What does our culture think of the death penalty? death penalty 하면은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화, 오늘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what are the arguments against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장이죠. 주장은 무엇입니까? Are they valid argument? 그들은 올바른 논거,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현아, 오늘날 사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심하다고 하면서 이제 좀 사형을 좀 자제하는.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심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네. 뭐만 하면 사람 죽이고 막 그런 게 네. 아니고 서연이가 할 거예요. 네. 하여간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서연아,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좀 반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요. 네. 사람이 갱생할 수 있다고 너무 믿어요. 갱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 안 그렇게 된다. 네. 기도 하고 네. 또 두 번째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사람 죽이기를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갱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거는 좀 올바른 주장인 것 같아요, 서연아?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제 음소거 상태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대로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여야 네네.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의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사형을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초범은 사형을 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죄를 지을 경우에는 사형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형을 좀 신중하게 하기는 하되 어쨌거나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에 따라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치?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갱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벌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생각해서 주는 거지 그가 뭘 갱생을 할 거냐 아니냐의 의미로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형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서연이가 생각한대요. 재현이는 어떤 것 같아요? 왜 사형이 심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네.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형이 심하다고 생각하면서 집행하지 말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왜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네. 요즘에는 아무리 사람 죽여도 사형 안 시키잖아요. 네, 그 잘 안 이유가 하죠. 그쵸? 네. 그 이유가 뭔가 사형은 잠시만요. 사형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만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형은 그러면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냥 목숨이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 목숨이 그냥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을 줄 때 그래도 그 사람의 생명만큼은 빼앗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그 생명을 빼앗는 거는 심한 거다. 네, 예, 왜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래요. 재현이가 말한 부분에서 요런 부분이 있어요. 어, 벌을 내리는데 이 세상의 법정이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은가요?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지는 않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뭐 재심 해가지고 이렇게 무죄 판결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감옥에 가둬놨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거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뭐 국가에 의해서 보상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사형을 내려서 집행해버리면은 그런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없어요. 원천 봉쇄되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그쵸?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만에 하나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형만큼은 조금 피하고 다른 걸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재현이가 말한 심하다고 하는 그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재현이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의 사법제도라는 게 완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생명을 뺏어버렸다가 나중에 잘못된 거로 밝혀지면 그럼 어떻게 복구할 거냐는 거예요. 그 아, 사람의 미국, 생명이 이미 끝됐는데. 미국에서도 그 누명 씌워가지고 네. 사형당했다가 보상 못 받은 사람. 네, 그쵸. 그래서 사형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좀 그 뭐지 만에 네, 네.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적지 않을까. 아,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도 사형은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래도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하고 뭐 무기징역이나 뭐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현이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너무 확률이 적으니까. 아, 너무 확률이 적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기에는 좀 어, 경우의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허용을 해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사형을 네, 그렇게 해서 사형제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 그러면 사람도 어차피 죄 지어도 어차피 안 죽으니까 그냥 더 살인.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더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만.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형평을 맞춰 봤을 때는 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형제를 존속하는 편이 여러모로 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러모로 더 낫다. 그쵸? 예, 뭐 공의의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더 나은 걸로 보여진다. 재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네, 재현이는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고, 자,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때문에 네. 사형이라는 중대한 걸 판결할 때는 3번의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삼심 제도를 거치지 않느냐. 그쵸? 네. 예, 예. 그런데도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했는데 잘못된 판결을 내려졌다. 그러면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야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네, 세 번이나 심판을 다시 재심을 네, 했는데도 네,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네, 진짜 의도하고서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그 차라리 그냥 그렇게 약간의 뭐 그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존속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유가족에게 네, 근데 유가족은 네. 아무리 사형제도 받아도 아무리 그 얼마를 받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지. 그러니까 그 조작한 덮어 씌운 사람한테 벌을 주자 이거지. 네, 네. 근데, 예, 그래서 이제 반대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 그러니까 사형만큼은 좀 피하고 다른 벌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재현이가 말했던 거대로,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 그러면은 어차피 안 죽는 거, 뭐, 어차피 해봐야 최대가 무기징역 아니냐? 그러니까 더 담대해질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얘기했던 거대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억울하게 진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쵸? 그리고 그런 경우까지 다 해가지고 처벌을 하기로 들면은 과연 뭐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재현이나 서현이는 존속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그쵸? 서연이가 말했던 이유도 있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유도 있고, 그러한 이유로 네, 사형제는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사형제가 저기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아직 폐지는 안 됐어요. 네, 폐지는 사형제 안, 있긴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직도 있어서 지금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검사가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하고 진짜 드물게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의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해요. 그래서 사형 순대도 사형 집행을 안 해서 지금 감옥에서 몇십 년째 그냥 무기징역 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은 그 판결이 자동으로 무슨 효력과 같은 거예요? 무기징역의 효력과 같이 되도록 행정 체계를 가동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반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느 날 그 행정부에서 아 이제 더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이제 집행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집행해버리면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막아요. 그쵸?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 있어요. 사형을 집행한 지금 한 30 몇 명 가까이가 사형수가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그중에 한 명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그중에 두 명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 몇 명이 사형이 저기 집행 대기 상태인데 어느 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자 이제 사형 재개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0 몇 명을 순차적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네, 하여간 현대 사회의 그런 분위기는 우리나라도 왜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한 그 죄과죠. 네, 죄과에 대한 그거에 대한 마땅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보응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아 그래도 죽이는 거는 좀 심하지 않느냐? 네, 아니면은 뭐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아까 서연이가 말했던 것도 있었죠. 아 뭐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서연이가 말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네, 서연아. 네, 하여간, 네, 네, 그런 이유들로 해서 사형제는 폐지를 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엔이나 국제기구에서 뭐 인권 같은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형제는 폐지합시다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형벌로서 정당하느냐 이거를 또 요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벌하는데 생명을 빼앗는 부분은 또 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과연 이제 정당하느냐 인권의 측면에서 이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뭐 사형 이런 거 하면은 또 막 이렇게 압박도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측면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폐지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하고 미국은 지금도 집행이 됩니다. 네, 일본하고 미국은 지금도 사용제 있고 집행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how are thieves punished in our society? 자, 도둑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Is this a good idea? 이것은 좋은 생각입니까? 자, 도둑질하면은 어떻게 돼요, 재현아,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벌금 아니면 또 그 징역까지. 네, 벌금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징역. 감옥에도 가죠, 그렇죠? 자, 이거는 좋은 처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에게 막 생명에 막 위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 그래도 네, 괜찮.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서연아, 어때요? 그렇게 처벌하는 거 좋은 것 같아. 도둑질하면은 그 벌금도 내고, 그쵸? 그리고 감옥도 보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왜, 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네, 도둑질할 정도면은 네. 정신 차릴 확률이 높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냥 그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만 하게 하고 감옥은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이 생각은 어때요? 서연아. 서연이 생각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옥까지 꼭 가야 돼요? 내가 다 피해를 배상했는데 도둑질에 대한 그래도 가야 돼요? 네. 네, 왜 잘못한 건 그래요? 잘못한 거니까. 아, 그 잘못된 거에 대한 대가로도 가야 된다? 네, 재현이는 어때요? 네, 저도 감옥을 가야 된다고 생각. 감옥 그래도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왜냐면 이것 네, 봐봐요. 네, 만약에 자기가 재산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딱 도둑질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뭐지? 다시 갚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며칠 뒤에 또 다시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어쩌다 한 개씩 막 걸려서 그 뭐지? 그 경찰한테 안 잡히는 뭐 그런 경우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게 방지하려면은 아무리 배상을 해도 보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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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맞아요. 네, 죄를 좀 이제 뉘우치게. 네, 그래야 죄가 억제된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도둑질하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면은 내가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으니까
도둑질한 물건에 대한 배상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벌금이나 이런 거로? 그럼 피해받은 사람은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감옥에 가나마나 네. 피해 자기가 입었으니까. 아, 그 사람이 어쨌든 피해 입은 게 있으니까, 네. 네, 그래도 따로, 그쵸? 그 배상하는 절차도 있어야 된다. 네. 네, 같은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처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서연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기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감옥 가서 몸으로 때우면 끝이지. 왜 그 피해 보상까지 계속 하도록 해야 되나요? 그거 괜찮은 건가요? 서연이가 볼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음소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지은 거니까 아무리 보상을 하더라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죄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해 보상까지 해야 된다. 이건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재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중처벌이에요?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재현이는 발생한 피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배상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현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래요. 넘어갑시다. 3번 넘어가 볼게요. Should the government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poor예요. poor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정부는 가난한 사람한테 special attention, 특별한 관심을 이제 기울여야만 합니까? or to the rich, 혹은 부자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자, 재현아,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 운영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자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거지들보다는 부자들한테 하는 게. 부자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나라가 그 부자들이 이제 또 투자를 하거나 뭐 이제 소비를 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 노숙자들이나 뭐 아무리 거지들이라도 그래도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고 그러지 않을까. 아, 그렇게 될 것 그만큼 또 같아요? 경제도 좋아지고. 아, 네,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잘 살아가지고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놔야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돌아가니까 나라는 부자들한테 맞춰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부자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진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나라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부자들이라도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쵸? 네. 네. 근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집값이 더 오르면 좋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 주택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정책을 쓰도록 부자들이 그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러면 집값은 더 오르고 세는 훨씬 더 잘 줄 수 있겠죠. 그럼 부자 입장에서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운영이 되면은 선생님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 이제 갈 그때 곳이 없어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부자들한테 특별한 초점을 맞춰 놓고 나라를 운영하면은 나라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만 좋게 하는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한 7대 3으로 부자들은 7하고 가난한 사람은 3. 아, 가난한 사람도 생각을 하면서 근데 네, 좀 어쨌거나 근데 재현이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국가가 부자들한테 투자를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은 어쨌든 부자가 갖고 오는 거니까, 그쵸? 네. 그들이 더 많이 벌어올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를 해준다, 그쵸? 네. 그게 일단 기본 방향이 돼야 되고, 그치만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쵸? 그들이 그들만 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국가가 또 따로 어떤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요. 자, 서연이는 어떨 것 같아요? 나라를 이제 정책을 운영하는데 그 초점을 부자한테 맞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저라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왜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부자들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부자들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나라는 그들을 좀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에 서야지 이 사람들도 그나마 좀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초점을 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재현이가 말했던 그 주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 공부를 할 때도 그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선생님이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진행하면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못하니까 그냥 뒤로 쭉 밀리겠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나 수업 안 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부자한테 초점을 두고 나라를 운영할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공부 못하는 친구한테 그 선생님이 초점을 맞추고 얘네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계속 씨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할 애들은 또 그냥 또 도태해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얘네들 계속 못하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니까 반 전체의 학력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지는 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에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재현이가 말한 측면에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부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 사람들 끌고 막 먹이고 하느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할 재원들이 소진이 되어 버려 가지고 길게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못 살게 될 수도 있다. 재현이의 주장으론 그런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서연이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도 선생님이 네. 열심히 끌고 와주려고 노력하면은 애들이 감동을 입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근데 학생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끌어준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감명을 입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요. 저는 네. 별 놈은 됩니다. 네. 놈은 되고 네. 별 놈은.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복지병이라 그래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서 좀 잘 살게 해 보려고 사회에서 좀 밀어주는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던 가난에서 탈출을 좀 해 보라고. 그랬더니 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해버려요. 일 안 해 버리고 '아 나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공산주의 지금 북한이 네. 막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인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해야 될 재원들이 이렇게 그냥 '아 나 그냥 좀 가난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 해가지고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나라가 발전해야 될 재원들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결국 더 발전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1회 세대가 먹을 양이 줄어드니까 나라가 결국에는 그쵸? 인구가 오히려 나중에 더 줄어드는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죠, 서연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부자를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추든 가난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든 양쪽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거 좋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많은 혜택을 입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부자에 초점 맞추는 거 좋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세연이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면 네.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런 그 대기업들에게만 몰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또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러면 더 부흥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뭐 어쨌건 그런 재현이는 하여간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런 걸 이제 선호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should they attempt to apply the laws of Moses? 모세의 법을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가? To our own government and laws예요. 오늘날 우리 정부와 법에 모세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해야 합니까? 재현아, 시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모세의 법을 적용합니다. 네, 여기 모세법을 오늘날 우리 정부 운영이나 그러니까 사회 운영에 필요한 법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고 해야 하려고 attempt니까 시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래요? 너무 구약의 법은 너무 좀 그 뭐지 너무 심오한 것도 있고 뭔가 우리 현대의 시스템하고는 뭔가 안 맞는 그런. 현대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굳이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를 위한 법이고, 그러면은 현대 시대는 현대 시대를 위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시대를 네, 현대 시대로 끼워 넣으려고 하면 네, 뭐지? 이게 뭔가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문제 만약에 뭘 하면 네, 눈 네, 네, 눈에는 이해는 이해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너무 잔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여간 시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은 어쨌든 각자의 시대상에 맞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적용하려면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서연이는 어떨 것 같아요? 자, 모세법을 오늘날 정부나 그다음에 사회법에 적용하려고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법을 살짝만 고친다면 나아질 것 같아요. 아, 지금 쓰고 있는 법도 충분히 효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못해도 그럼 기본은 하지 않을까요? 기본은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모세의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쳐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하면 죽여라.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 정신과 원리를 현대사회의 법 운영에다가 적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죄를 지으면은 벌 주는데 모세법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화 가능성을 갖고 처벌하는 데 적용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현대사회의 법 체계는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 쪽으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벌을 할 때 교정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적용한다, 원리를 적용한다라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는 건 배제하고 그 사람이 저지른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측면으로서 법 체계가 운영되도록 교정한다. 이러면은 모세의 법을 현대 사회에다가 적용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재현이는 그렇게 해서 현대 사회에다가 그런 식으로 모세의 법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죠, 그쵸? 네. 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 물어보니까 답하기 좀 어렵죠, 그쵸?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는 어떨 것 같아요? 자, 조문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 원리들, 방침들을 확고하게 하는 쪽으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쪽,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네. 네,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적용하는 걸 시도해도 괜찮겠네요. 그쵸? 그런 거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다들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쵸? 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 자,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분석이 있는데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한번 얘기해 봐라. 로마서 13장을 참고해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사실 얘기해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요거랑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살인자를 어떻게 처벌하라고 나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거 그대로 그쵸? 오늘날에 시행해도 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4번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 내용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들이 이제 녹화가 사실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금요일 올 때까지 요거 글 써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should we try to apply the law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법률들이죠. 구약의 모세 율법들을 in our own day, 오늘날에 apply, 적용하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까? 시도해도 됩니까? Especially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inals죠. 특별히 뭐예요? 죄인들에게 벌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거죠. 죄인들을 처벌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법을 오늘날에도 적용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답을 글로써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잘 해보세요. 네. 네.